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 파트 중에서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첫 시간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있는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화학 반응식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볼 거예요. 화학 반응식.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몰과 물질의 양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어야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식이야.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식인데 뭘 가지고 나타낸다고요?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기호는 보통 화살표랑 플러스 기호 이런 것들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가 4가지 단계가 나와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와 있는데요. 1단계 반응물과 생성물을 뭐로 나타낸다고? 화학식으로 나타낸대. 얘네들을 뭐로 나타내요? 화학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물을 만든다라고 가정할게요. 수증기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반응물은 수소와 산소가 될 거고요. 생성물이 수증기가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화학식으로 나타내. 분자식으로. 수소는 H2, 산소는 O2, 수증기는 H2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거. 두 번째 단계는요. 얘를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은 왼쪽에, 반응물이 수소와 산소니까 수소와 산소는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다 표시를 하고요. 이때 물질의 종류가 둘 이상이면은 더하기로 연결한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반응 전의 총질량과 반응 후의 총질량이 같다. 질량 보존 법칙.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반응 전의 원자의 종류와 수랑 반응 후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야 됩니다. 얘네들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숫자들을 변형을 시켜줄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수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를 갖게끔 만들어주면 수소가 2개인데 수소가 2개 있어. 이때 이 화학식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분자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숫자들, 개수라고 하는 이 숫자들을 변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수소 2개인데 수소 2개 있고요. 산소 2개인데 산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앞에다 뭐 적어줘요? 첫 번째 단계 산소의 개수를 맞춰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산소가 몇 개 돼요? 2개가 되어서 맞게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2를 붙였더니 수소가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는 거죠. 수소가 4개. 그래서 이 수소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도 2를 붙여줘야지 수소가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죠. 그래서 3단계가 끝난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된다고? 이 H2 플러스 O2 화살표 2H2O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기서 끝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네 번째 뭐 표시한다고? 상태를 표시한대. 상태 표시를 해줍니다. 상태 표시. 그래서 고체는 솔리드니까 S로 표시를 해주고요. 액체는 리퀴드니까 L로 표시를 해주고요. 기체는 G. 그리고 수용액은 AQ로 표시를 해줘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셋 다 기체니까 결론 어떻게 돼요? 이 H2 기체 상태 플러스 O2 기체 상태 플러스 화살표 이 H2O 기체 상태가 되는 형태의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얘가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인데요. 우리 미정계수법이라는 것도 하나 봐야 돼. 약간 복잡한 화학 반응식에서는 앞에 있는 얘네들이 계수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계수예요. 이런 생략한 계수고요. 이 계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해. 약간 복잡한 화학 반응식에서는 미정계수법을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을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미정계수법. 아직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맞추는 방법이다. 자, 나머지 거는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거까지는 동일하고요. 세 번째 과정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 맞추는 과정에서 미정계수법을 쓸 겁니다. 책에는 메탄올의 연소 반응 나와 있어요. 메탄올을 뭐 시킨다? 연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 자, 얘가 반응물 될 거고요. 얘네들 반응물. 그리고 얘네들이 생성물입니다. 1, 2단계 바로 정리를 할게요. 자, 분자식 나와 있어요. 메탄올 분자식 CH3OH라고 나와 있어요. CH3OH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화학식으로 바로 바꿀게요. CH3OH 플러스 연소시킨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산소하고 반응한다. O2, 화살표, 이산화탄소, 조금 띄워서 정리를 할게요. O2, 화살표, 이산화탄소, CO2, 플러스 물, H2O, 요렇게 둘 거예요. 자, 요렇게 두고 난 다음에 앞에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얘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둔 거예요. 자, 반응 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랑 반응 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은 어떤 원소들, 어떤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이때 탄소의 개수 봤더니 1 곱하기 A니까 A개의 존재를 해요. 수소는요 4개의 A니까 4A개의 존재를 하고요. 산소는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2B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생성물도 마찬가지 탄소의 종류 몇 개, 탄소의 개수 C개 있고요. 수소 개수 2D개 있어요. 그리고 산소 개수는 2C 플러스 D 이렇게 있네요. 얘네들 개수가 어떻다고? 같다라고 두고 푸는데 앞에 개수는요 가장 간단한 정수 B로 나타내는 거야. B. 그래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1로 두고 풉니다. 여기서 우리는 A를 1로 두고 계산을 할게요. A가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C가 얼마 나와요? 1이 나오겠죠. A가 1이니까 D가 2가 나올 거예요. C랑 D가 1, 이고 A가 1이니까 대입시키면은 1 플러스 2B는 2 플러스 2 되니까 넘어가면 2B는 3 나오죠. 그래서 B는 얼마 나와요? 2분의 3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B는 2분의 3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분수 나오면은요, 정수 B로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해준다? 2를 곱해줘요. 그러면 A가 2, C가 2, B가 3, D가 2 나올 거야. 그래서 완성된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된다고? A가 2 되니까 2CH3OH 플러스 B가 3이었죠. 3, O2, 화살표 C는 2였으니까 2CO2 플러스 D가 4니까 4H2O 될 거고요. 마지막에 뭐 해준다? 상태 표시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메탄올은 액체니까 여기에다가 뭐 L 붙이면 되고요. 산소는 기체니까 G, 이산화탄소 기체니까 G, 물은 액체니까 L 표시까지 해주면은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푸는 것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앙금이 나오면은요, 앙금이 생성이 되면요, 고체조 S로 표시해도 되고요, 또는 가라앉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아래쪽 화살표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기체 발생 반응이다라고 하면 G로 표시할 수 있는데 발생되어서 날아가는 물체다라고 해서 위로 화살표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화학 반응식 기본적으로 알아봤어요. 화학 반응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기본적인 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했던 것들이 기본이고요. 플러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 추가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2번. 자, 화학 반응식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개수비, 몰비, 분자수비, 부피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 근데 질량비는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화학 반응식 예를 들어놨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다? EH2 수소기체 플러스 O2 산소기체 화살표 EH2O 수증기 기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네들 나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큰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개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면은 물질의 종류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 반응물의 종류는 뭐와 뭐다? 수소와 산소다. 생성물의 종류는 뭐다? 수증기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물질의 종류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물질의 양도 알 수 있대요. 물질의 양. 여기서 물질의 양은 우리가 배웠던 몰이에요. 몰. 자, 몰. 정확한 몰이라기보다는 몰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몰비. 수소 앞에 개수가 몰이니까 2몰, 산소 1몰, 수증기 2몰이다. 개수가 몰비다라고 알면 돼요. 자, 몰 알니까 분자수의 비도 알 수 있어. 분자수. 몰비랑 분자수 1몰일 때 분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에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자수의 비도 2대 1대 2다. 여기다가 얼마 곱해주면 된다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곱해주면 돼요. 마찬가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여기도 마찬가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곱해주면은요 분자수 나옵니다. 아보가드로수 곱해주면 되죠. 자, 기체일 때 뭐 할 수 있다? 기체 상태일 때는 부피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뭐 곱해주면 돼요? 몰에다가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리터 곱해주면 되죠. 22.4리터 2 곱하기 22.4리터 0도씨 1기압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0도씨 1기압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질량 볼게요. 질량은요. 뭐가 나와야 돼? 분자량이나 원자량이 주어져야지 질량을 구할 수 있죠. 자, 얘 질량 어떻게 돼? 수소 원자가 1이니까 전체 질량은 4. 얘는요 32, 얘는 36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들 다시 정리를 할 거야. 앞에 큰 숫자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개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볼 거냐면 개수비를 볼 거야. 개수비 앞에 큰 숫자의 비가 개수비입니다. 몇 대 몇 나와요? 2대 1대 2로 나타나요. 그러면 물질의 양, 몰비라고 둘게요. 몰비. 물질의 양의 비도 2대 1대 2로 나오고요. 분자수비도 약분하면 되니까 2대 1대 2로 나타날 거요. 부피비, 뭐일 때? 기체일 때의 부피비도 얼마 나온다고? 2대 1대 2 나와요. 그쵸?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어떻다? 개수비랑 몰비랑 분자수비랑 부피비랑 전부 다 같아요. 근데 질량비를 봤더니 몇 대 몇 1대 8대 9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질량비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어떤 것들 두고 푼다? 요거 위주로 해서 꼭 알아두고요. 질량 나오면 분자량 가지고 풀어서 몰비로 고쳐줘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비랑 몰비랑 분자수비랑 부피비랑 같다라는 거 꼭 알아두고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에 나와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는 화학 반응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이 B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양적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화학 반응 세우고 난 다음에 몰 B, 개수비에 따른 몰 B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의 각 물질의 개수비랑 몰 B랑 같다라는 것들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개수비랑 몰 B랑. 그래서 반응물의 양, 몰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질량이 주어지면은요,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 몰 질량,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은요, 물질의 양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부피가 나왔는데 기체다, 그지? 기체 부피가 나오는데 조건이 있어야 되죠. 0도씨 1기압이다라는 조건에서 기체 부피 나오면 뭐로 나눠주면 된다고? 22.4리터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물질의 양을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생성물의 양 볼게요. 생성물의 양. 똑같아요. 생성물의 양을 구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몰이죠. 자, 생성물의 양이 몰로 나왔다 라고 나와 있어. 몰로 나왔으면은요, 물질의 양으로 나왔으면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 몰 질량을 곱해주면은요, 뭐가 나와요? 질량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몰 부피 22.4리터를 곱해주면 실제 부피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얘는 지금 이렇게 책에다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얘 몇 가지 보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얘 몇 가지 보면서.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랑 화학 반응에서의 부피 관계,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과 부피 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세 가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지금 책에서 나오는 것들은 되게 간단한 것들인데 이 기본적인 간단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수능 문제라든가 내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를 볼 거예요. 뭘 하든 간에 화학 반응에서 질량 관계든 부피 관계든 두 가지 관계든 간에 화학 반응식을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14g의 질소가 충분한 양의 수소와 모두 반응할 때 14g의 질소가 충분한 양의 수소와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요? 암모니아를 만들었대. 이때 만들어진 암모니아의 질량은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자, 우리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화학 반응식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질소 N2 그리고 기체죠. 그리고 수소기체 H2, 수소기체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 NH3 기체를 만들더라. 질소 2개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2 적어주고요. 수소 6개인데 2개밖에 없으니까 3 적어주면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되겠네. 자, 이거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뭘 따져줘야 되냐면 이 개수비가 무슨 비다? 몰비다라고 했어. 그래서 몰비 1대 3대 2다라는 거 일단 따져줘요. 요거 적어주고요. 자, 우리가 주어진 게 뭐야? 14g의 질소를 넣었대. 질량이 나왔대. 14g 나왔어요. 그러면 얘의 뭐를 구해야 돼? 몰 구해야 돼. 물질의 양. 근데 질소의 N2의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28이에요. 분자량이 28. 몰 질량이 28이래. 그러면은 얘 물질의 양, 몰은 질소의 몰은 몇 몰이다? 0.5몰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1대 3대 2니까 얘 B는 얘가 실제 있는 게 0.5니까 0.5대 1.5대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암모니아가 몇 몰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1몰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암모니아 1몰. 그러면 암모니아 1몰의 질량 물었어. 암모니아 NH3의 분자량이 17이니까 1몰의 질량은 얼마 나와요? 17g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14g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암모니아의 질량은 17g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죠. 되게 쉬워.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 볼게요. 화학 반응에서의 부피 관계. 화학 반응에서의 부피 관계. 얘도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일단 주어진 거 볼게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10리터의 프로페인 기체가 완전 연소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10리터의 프로페인 기체가 완전 연소한대요. 자,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를 구해보아요 라고 나와있어. 첫 번째 뭐 해줘야 돼? 화학 반응식부터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프로페인 분자식 나와있다, 그지? 어떻게? C3H8이라고 나와있어. C3H8 완전 연소되니까 산소하고 반응할 거고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져요. 자, 탄화수소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 탄소 3개 있으니까 탄소의 개수가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개수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 3 적어주면 되고, 수소 개수가 생성되는 물의 개수. 그지? 수소 개수는 물의 개수의 2배예요. 그럼 물은 수소 개수의 반만큼 만들어져. 4개 만들어져요. 수소가 8개니까 8개. 그럼 산소 6개에 4개니까 10개 되니까 여기에 5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페인 기체,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물이면은 액체 되겠다, 그치? 물 액체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돼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고요. 우리 뭐 따지라고요? 개수비가 몰비니까 몰비 따져줍니다. 1대, 5대, 3대, 4라고 따져주면 되죠. 우리 여기서 이제 10리터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10리터. 자, 몰비랑 무슨 비랑 같다고요? 기체일 때의 부피비랑 어떻다 그랬다? 같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게 뭐다? 프로페인의 부피 나와 있어요. 몇 리터라고? 10리터래. 프로페인의 부피가 10리터야. 그러면은 몰비가 1대 3이니까 프로페인의 부피가 10리터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얼마 나와요? 30리터 나오겠죠. 이게 끝이야. 자, 이렇게 해서 30리터가 생성된다라고 알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약간 질량이랑 부피랑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과 부피 관계. 마찬가지 여기서도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야 돼. 책에 있는 거 보면 메탄올 11.5g. 자, 0도시 1기압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1기압이라고 나와 있고요. 메탄올을 얼마만큼? 11.5g을 반응을 시켜요. 완전 연소시킨다라고 나와 있어. 완전 연소를 시켜요. 완전 연소시키면 뭐 발생한다고요? 이산화탄소와 물, 수증기 얘네들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 적을까요? 메탄올이 에탄올이네. 에탄올, 메탄올 말고 에탄올.
에탄올은 C2H5OH입니다. 그쵸? C2H5OH 액체 상태의 메탄올 완전 연소되니까 O2 기체를 반응을 시키면은 화살표 CO2 기체 상태랑 H2O 액체 상태 만들어집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요. 화학 반응식 완성시키면은 탄소 2개니까 2 적어주면 되고요. 수소 6개니까 3 적어주면 돼요. 산소가 7개인데 여기 하나 빠져있으니까 6개면 되니까 3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어쨌든 미정계수법을 쓰든 어떻게든 화학 반응식 완성시켜주면 되고요. 이때 뭐 따지라고? 몰비 따지라고 했습니다. 1대, 3대, 2대, 3 나오죠, 몰비가. 자, 이렇게 두고요. 주어진 게 뭐다? 자, 에탄올 11.5g 질량으로 주어져 있다, 그치? 그러면 에탄올 11.5g이 주어졌는데 얘 분자량이 얼마예요? 에탄올 분자량이 얼마다? 에탄올 분자량 46이에요. 에탄올 분자량이 46이다. 자, 11.5g이면은 4분의 1몰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 물질의 양 따지면은 4분의 1몰이라는 거 알 수 있어. 4분의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뭐 물었어? 이산화탄소의 기체 부피 물었잖아. 그럼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구하는 거야. 1대 2니까 얘는 2분의 1몰, 0.5몰 나오겠네요. 그쵸? 0.5몰의 부피. 친절하게 0도씨 1기압이니까 1몰일 때 부피가 22.4리터잖아. 그러면 0.5몰일 때 부피는, 얘 부피는 얼마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2.4리터 해주면 되니까 11.2리터가 이산화탄소의 부피다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질량 관계, 부피 관계, 그리고 질량과 부피 같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킨다. 두 번째, 몰비를 찾는다. 이거 두 개만 제대로 되면은요, 문제가 되게 쉬워집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에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내용인데요.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는지 볼게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예요. 그래서 탄산칼슘에 뭐를 집어넣었다? 묽은 염산을 넣었대. 얘네들을 반응을 시켜. 자, 얘네들을 반응을 시키면 이제 화학 반응식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 탄산칼슘, CaCO3 고체 상태를 묽은 염산, HCl 수용액 상태예요.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CaCl2라고 하는 염화칼슘 수용액에 그리고 H2O라고 하는 물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얘가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이에요. 수소 2개, 염소 2개니까 여기다 2 적어주면 되고요. 나머지 칼슘, 염소 2개, 산소가 여기 하나, 둘, 셋 됐죠? 그래서 완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미정계수법 써서 풀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뭘 따진다?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면 몰비 따져주면 된다고 했다. 그치? 1대, 2대, 1대, 1대, 1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자, 얘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탄산칼슘을 1.0g 넣고 실험을 했대. 그랬더니 어떻게 돼? 탄산칼슘 1.0g 넣고 반응을 시켰더니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0.4g이 발생을 했대. 얘가 2.0g을 넣고 실험을 했더니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0.9g이 발생을 했대. 얘가 3.0g을 넣고 실험을 했더니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1.3g 정도가 발생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질량으로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 화학식량을 따져야 되죠. 이때 CaCO3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이 얼마라고요? 100이래요.
화학식량 나오고 질량 나와 있으니까 뭐 따져야 돼? 몰 따져야 돼. 얘는 몇 몰 있는 거라고요? 0.01몰 있고요. 얘는요 0.02몰, 얘는 0.03몰이잖아. 그쵸? 이때 몰비가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의 몰비가 1대1이다. 그럼 얘도 얼마? 0.01몰, 얘도 0.02몰, 얘도 0.03몰 나오는지 확인을 할 거야. 확인을 할 건데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44죠. 분자량이 44야. 그래서 얘로 몰 따졌더니 약 얼마나? 44분의 0.4니까 약 0.01몰. 얘도 약 0.02몰. 얘도 약 0.03몰 나오더라. 그래서 얘네들의 몰비는 1대 1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요 실험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개수비랑 몰비랑 같다라는 실험을 알아봤습니다. 됐습니까? 뭐 다른 탐구들도 있어요.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각자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들은 이거예요.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중에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학 반응식. 그래서 화학 반응식 만드는 방법, 그리고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질량과의 관계, 부피와의 관계, 질량 부피와의 관계, 그리고 개수비랑 몰비랑 같다라는 것들, 분자수비도 같고요. 기체 상태에서는 부피비도 같더라. 근데 질량비는 다르다라는 것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